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8일 토요일 아침 8시 47분입니다. 원래는 토요일날 영상 업로드하는 날이 아닙니다. 근데 이 월요일날 아침에 올라갈 영상을 그냥 지금 대신 녹화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젯밤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녹화하는 건 아니고요. 월요일날 숙제를 미리 땡겨서 하는 겁니다. 그 점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제가 어제 좀 바빠서가지고 저녁 영상 시간도 좀 늦고 했는데 머리 염색한 거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리플 많이 달아들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왠지 부끄러워갖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플 여러분들께 일일이 달아드리진 않았고, 하여튼 관심 많이 감사합니다. 어젯밤 이제 미국장 마감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점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마감을 했죠.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는 그냥 하락 중에 하락 일시정지 됐다, 언제든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아직까지는 합리적입니다.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최소 2거래일, 3거래일 뭐 이 정도는 확인이 돼주면 그럼 이제 하락이 완전히 멈춘 거고, 이거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만 하루 멈췄단 말이죠. 하루. 엄밀히 따지면 이틀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는 아직까지 이건 뭐 내일 당장 더 폭락해도 이상하진 않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일단 적합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굳이 어떤 핑계를 대자면 어젯밤에 파워르장 연설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기사를 못 찾았었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 파워르장이 나 인플레를 잡는 데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준 겁니다. 나 열심히 할게, 얘들아 믿어줘,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다 대고 특별한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시장에 영향에 딱히 미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도 그냥 뭐 그렇다. 하루에 3% 4% 급락을 하는데 1% 오르면 어쩔 거고 0.3% 오르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시장은 파워르장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순수하게 어떤 매수매도 세력의 기싸움, 그죠? 맨날 하는 그 싸움, 오직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은 얼추 맞겠습니다. 거래량이 뭐 좀 많이 증가했다, 혹은 뭐 거래량이 좀 많이 뭐 줄어들었다, 어떤 뭐 ETF 거래량을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선물 거래량을 보면 저럴 수도 있습니다. 어제가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뭐 거래량에 관련된 부분은 어젯밤에 뭐 특별히 많이 늘거나 뭐 특별히 많이 줄어들거나 솔직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또 그리고 이게 시장이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에 있는 거래량, 장대 음봉에 있는 거래량 이런 거면 뭐 언급을 좀 하겠는데요. 어젯밤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일단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하게 가격만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락이 일시정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일단 더 하락한다,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만약에 이제 근데 월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어딘가에서 버티고 안 빠진다면, 그러면 이제 하락이 완전 정지된 거고 위든 아래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하여튼 여전히 계속 애매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사실 그죠, 지금은 뭔가 신규로 뭔가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기존 포지션 보유자들이 이제 그냥 즐기거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자리지, 좀 애매해요. 어쨌든 애매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관망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죠, 주식 원래 이 매수매도 같은 경우는 그 몇 번 안 해야 되는 게 전 그게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석이란 게 없지만 전 그렇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뭐 몇 번 정도의 매매 기회를 찾는 사람인데, 이제 솔직히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니까 1년에 몇 번의 기회를 잡는 건 좀 그렇고, 뭐 최소한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좀 잡아보려고 그런 건데, 아무튼 그 쉽지는 않죠. 지금 제 영상 보시면은 얼마 전에 그죠, 지난주에 삼성전자 뭐 어떤 반등을 노리는 그런 거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전저런 해볼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빗나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어렵긴 어려워요. 하여튼 공부의 차원과 실제 본인 투자의 그거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투자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좀 이제 그 어떤 감각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하여튼 적당히 해보세요. 적절히 그 밸런스를 좀 조절을 해보세요. 하여튼 한 번씩 이렇게 뭐 저처럼 영상을 녹화하시든가, 아니면 이게 저처럼 가상으로 나 같으면 이 가격에 한번 매수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장기로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 가만히 있으면 그죠,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정도는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야기 좀 드려보고요. 빅스 만기일이었고, 역시 만기일에는 그죠,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프리미엄을 빼면서 어쨌든 지금 옵션이 비쌉니다. 지난주에
이 미국 증시가 이례적인 급락을 하고 이례적인 폭락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빅스가 예, 중요한 저항을 넘어가야 될 자리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정도 분위기면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아마 증시는 일단 반등을 할 것 같긴 해요. 참 뭐 반등을 할 것 같다라는 표현도 사실 좀 어쩌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빅스는 일단 좀 감소할 것 같긴 합니다. 빅스는요. 빅스를 감소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딱 보시면 33.4라는 자리죠. 저항 테스트 중요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는데 이거면 심각한 거죠. 5거래일 저항 누적시켰으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 옵션 가격을 바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옵션 시간 가치가 있죠. 5거래일 동안 저항이 누적됐으면 옵션은 보통 죽기 마련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하락 추세고 증시가 3, 4%씩 폭락하는 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인 만큼 이게 빅스가 죽는다 하더라도 꼭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예. 예를 들어서 0.5%씩 시장이 짜불짜불 흘러내리면 빅스는 솟지 않고 오히려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UVXY 베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옵션을 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평상시 같으면 뭐 양매도도 치고 해서 뭐 짜불짜불 이렇게 이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옵션들이 비싸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고변동성이 막 쉽게 죽을 거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옵션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전략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주식시장 기술적인 이 상황이에요. 3, 4% 급락이 일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자리도 지금 애매하다고요. 차라리 이거 반등을 해주면 대응하기 쉬울 텐데, 차라리 급락을 해주면 대응하기 쉬울 텐데, 근데 계속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스물스물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대응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 점들 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죠? 뭘 봐도 일단은 하락 일시정지되다 더 빠진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술적 이야기를 뭐 한마디 좀 더 드리자면요.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S&P와 나스닥이 이 상황에서 다시 3710을 돌파한 척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아직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턱걸이 정도라고 이야기할게요. 턱걸이 정도. 아직 어떤 저항권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를 완전히 돌파 안착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 자리는 어떤 든든한 지지력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자리들. 그죠? 지금 어쨌든 S&P 같은 경우 보시면 지난 4거래일 동안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버티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건 다시 여기 있던 이 4거래일 동안 지지력이 부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자리의 부활 여부 잘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죠? 사실 제가 중요한 지지라고 11,250에다 그어놓긴 했는데, 이 조금 더 엄밀히 따지자면 뭐 11,300 정도 자리로 이렇게 봐도 뭐 크게 무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봐야 50포인트 차이인데 지금 이게 나스닥이 많이 넘기 때문에 50포인트 정도는 큰 차이는 안 나긴 하죠. 아무튼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볼 때 한 300 정도까지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11,300 정도 자리를 이걸 돌파 안착 해버리면 지난 4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 버텼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면 지지력이 강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이야기는 이 정도를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죠? 어젯밤 달러하고 금리 같은 거 좀 살펴볼까요? 달러 같은 경우 금리 먼저 보시죠. 금리 같은 경우는 그죠? 이런 모습들 상승 추세 중에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 3.14 여기 전고점 자리 중요한데 전고점 자리 아직 근처에도 안 가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그래도 보통 이런 자리를 재차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터치는 하는데 어젯밤에 터치도 안 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금리가 강하게 올라갈 거라는 걸 암시하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 뭐 근데 저게 뭐 금리도 요즘에 굉장히 급등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정도 움직였다고 해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고, 일단 그냥 뭐 상승 추세 중에 조정 중이다.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미국 만기일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을 죽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요즘 급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어젯밤에 뭐 급등을 하긴 했지만 뭐 어제 급락에 대한 급반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뭐 저기다 대고 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달러가 크게 반등했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잘 올라가고 있어.
고점 찔끔 높이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조정 시원하게 나오고 있고, 하여튼 우상향이 매우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그죠? 하여튼 달러가 올라가면 신흥국은 좋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이 지난주 있었던 일들 좀 하여튼 간단하게 우리 복습 정도만 하자면은, 모두가 기다리던 CPI 발표와 FOMC 회의가 이 시장을 지금까지 이렇게 흔든 내용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복습.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해야 되나? 지지난주 금요일이라 해야겠죠? 그죠? 예, 오늘 토요일이고, 지난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네요.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저기 FOMC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주죠. 그 전주 금요일 날, 프라이데이 날에 저기 CPI가 발표가 된 거 아닙니까? CPI가. 지금까지 이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OMC 회의 여기 CPI 발표 전까지는 시장의 기대감이 뭐였다? 기준금리 50bp 인상이 대세였단 말이에요. 모두가 50bp 올리겠지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세상에 CPI가 8.6이 나온 겁니다. 이거 심각하구나 라고 시장이 이제 모두 받아들인 거죠. 이거 보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시장의 기대치를 높입니다. 이 순간부터 75bp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걸 시장이 급격하게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특히 채권과 금리가 아주 많이 뛰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많이 뛰었고, 그래서 FOMC 회의 직전에 주식시장은 많이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FOMC 회의 날에는 막상 파월 의장이 등장하셔갖고 증시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죠?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75bp가 나왔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예상치에 너무 좀 뻔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하루 오르더니 그 다음날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장이 마감이 된 거죠. 한번 이제 복습 차원에서 75b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FOMC 회의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이나 금융시장의 반응이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나타났다. 지금 이제 FOMC 결과 75bp 인상, 또 그리고 여기 FOMC에서 했던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립 서비스, 경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완전히 반영됐다?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죠? 이런 이슈들을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에 쉬고 어떻게 이걸 시장에 반영시키지라고 고민을 계속 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우리는 FOMC의 75bp 긴축한 거기에 대한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영향이 아직 온전히 다 시장에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FOMC 회의 나타났으니까 이 시장이 이 결과를 완전히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이게 작은 재료가 아니고 큰 재료였으니까 그만큼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75bp 인상에 대해서 욕을 했는데 왜 제가 이걸 안 좋게 이야기를 했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플레와 고용 지표, 그죠? 고용 시장, 그냥 경제가 좋다 나쁘다, 경제 호황 불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고용 지표라는 게 호황이면 좋아지고 불황이면 안 좋아지니까요, 그죠? 아무튼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인플레가 심각하단 말이죠. 인플레 심각한데 인플레를 심각한 걸 잡으려면은 기준금리 많이 올려야 되는데, 기준금리 많이 올리면 이 또 한 마리 토끼 얘가 고용시장 혹은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75bp는 뭐예요? 약간 애매한 겁니다. 지금 8.6인 CPI를 물가 상승률을 잡기에도 힘이 딸려 보여요. 그리고 75bp 올렸다라는 거는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둘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제 생각엔 차라리 이건 그냥 이제 개인적인 진짜 의미 없는 의견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증시가 시원하게 반등을 하고 싶었으면은 차라리 100bp 인상이 맞았다라는 거, 더 서프라이즈를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격요법 일종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개념으로 100bp를 인상해버리면 그래도 야 너 세게 했는데 인플레 정도는 잡을 수 있겠다. 근데 봐라, 니네가 100bp나 올렸어? 그러면 100bp 올려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안 한다는 얘기네, 연준에서. 그럼 괜찮지. 그럼 두 마리 토끼를 어쩌면 다 잡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 파월은 제 생각엔 그래요. 약간 좀 이제 쫄보가 된 것 같습니다. 쫄보, 약간 겁쟁이가 된 듯한 기분이에요. 지금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의장이라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만약 제 어깨에 이제 그런 세계 경제의 책임감이 달려 있다면 저도 이제 굉장히 긴장하고 그렇게 해서 쫄보가 되긴 저도 겁쟁이가 되긴 될 텐데, 아무튼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그걸 우려해서 진짜 이도저도 아닌 오히려 악수를 둬버린 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확 질러버렸어야 되는데 애매한 거 해가지고 이도저도 결국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게 아니냐. 한 마리는 과감하게 포기했어야 되는데
한 마리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인상을 좀 세게 자신감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이제 좀 어쩌면 파워르장의 뭐 실수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FOMC 회의 결과와 파워르장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다음 주에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지금 상황에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 가봐야 또 다음 주 가서 또 시장 반응 보면서 또 저도 이야기가 또 바뀔지 모르죠. 하여튼 뭐 제가 주말까지 했던 생각은 요 정도입니다. 파워르장 그 이야기를 좀 했고, 그래서 그죠? 보시면 이런 증거들 보여주고 있다. 달러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 선제적으로 어떤 선반영, 긴축의 선반영 이러니까 FOMC 회의 이후는 오히려 달러 약세가 나타났다. 뭐 중간중간에 물론 스위스의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어쨌든 FOMC만 기준으로 보고 이야기해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반영. 금리도 그죠? 금리도 많이 올랐다가 선반영 된 거 있고, 선반영 됐으니까 오히려 지표 발표 이후에 FOMC 회의 이후에 금리가 내려온다라는 거. 근데 주식시장이 지금 반응을 좀 안 해주네요. 좀 애매하네요. 그죠? 주식시장이 약간 동그란 바닥을 만들어내려는지 아니면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려는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저는 이제 가만히 이제 지켜보는 것밖에 없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수익 누적 많이 시켜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계좌에 이제 다들 평가액이 많이 찍히셨을 텐데, 그거 어차피 사이버머니니까 그럼 팔아야지 의미가 있고 인출해야 의미가 있는데 자꾸 사이버머니 보면 뭐예요? 그냥 기분만 그 싱숭생숭한 거죠. 보실 필요 없습니다. 팔 생각이 아니고 인출할 게 아니면 볼 생각이 없어요. 인출하기 직전에나 한번 확인하시고, 굳이 뭐 내가 그거 봐가지고 가슴이 흔들리고 그럴 거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거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비트코인 같은 거 참 잠깐 좀 우리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제가 이야기했던 목표치까지 한 번은 왔습니다. 이제 한 번 주춤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차트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죠. 2만 달러라고 대충 이야기 드렸어요. 대충 2만 달러 부근. 왜 2만 달러냐? 2018년 고점 자리, 그리고 이번에 저기 폭등을 만들었던 2020년에 그 어떤 지지선 직전 저항 자리,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2만 달러는 굉장히 중요하다. 3만이 붕괴되면 2만까지는 지지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다시피 시원하게 내려왔죠. 시원하게 내려왔고 이제는 지지선 부근에 왔어요. 이래저래 해서 어쨌든 저는 지금 애매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세계 증시는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해요.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 뭐 둥구스름한 형이 됐든 어쨌든 일단 좀 단기 낙폭과대 이런 게 있긴 있고, 또 만기일 이런 것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비트코인 2만도 찍었고, 여기쯤에서 한 번쯤 이게 맞냐, 우리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등 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대고 얘가 반등이라 생각했다고 여기다 베팅한다, 그건 아직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죠? 지지력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뭐 코스피고 미국 증시고 지지력이 의미있게 확보된 증시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좀 낙폭과되고 저 만기 끝났으니까 반등할 수 있지 않겠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의견에 증명되지 않은 의견에 불과한 거죠.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는 그냥 계속 그래도 이런 상황이면 반등하겠지. 설마 여기서 폭락을 해가지고 또 막 여기서 바로 금융위기가 나겠어? 지금 6월 18일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냥 막연한 의견입니다. 저도 이런 걸 뭐 가볍게 그냥 이야기하고 있지 뭐 무겁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래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참 한 가지 이야기 더 이야기하고 저기 이제 증시 일정 보고 마칠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만기가 끝났습니다. 그죠? 이 참 하여튼 만기일이라는 게 이 어떤 증시의 변곡으로서 재미있는 역할들을 하긴 해요. 예를 들면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증시 박살날 때 이때 이 저점이 3월 만기일에 나왔어요. 3월 선물 옵션 그 동시 만기일에 나왔어요. 물론 정확하게 만기일에 저점이 나왔는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앞뒤로 앞으로 뭐 한 1, 2일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 그때쯤 나왔어요.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떤 투매도 동반을 했고 뭐 만기라는 이슈도 있고 이러니까 겸사겸사해서 뭐 이 뒤로는 이제 급등을 했죠. 그죠? 시장이 급등을 했죠. 이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좀 애매해요. 2020년 3월 같이 그런 명확한 그런 건 일단 보이지 않죠. 뭐 물론 급락을 많이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급락했지만 급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급락했지만 급락이 아니고, 또 그리고 이상하게 투매도 안 나오고 있어요. 빅스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뭐 6월 만기가 됐는데 6월 만기까지 해서 시원하게 이게 선물 매도로 세력들이 수익을 많이 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얘네가 이제 뭐 다시 상승장으로 이런 생각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뭐 말씀드려봤습니다. 생각나서요.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지표 발표는 특별한 거 없어요. 월요일날 뭐 미국 증시 휴장하네요. 아, 중요한 날인데 미국 증시 김새네요. 그러면은 화요일날 해야겠죠. 네, 화요일날 미국 증시의 어떤 뭐 지지력 싸움 이런 것들이 벌어지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월요일날 휴장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사실 특별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 지난주에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와갖고 FOMC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지금 이제 약간 좀 이슈가 부재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면서 이슈가 별로 없는 가운데 예. 시장에 이거 어떻게 반영시킬 거냐,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다음 주에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파월의장 연설이 목요일날 예정이 돼 있네요. 목요일날 파월의장 연설한 거는 한국장에 금요일날 영향을 미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정도 하면 다 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점검 다 한 것 같죠. 네. 한국 증시는 월요일날 뭐 미국이 저렇게 그래 상승 마감했으니까 긍정적일 것이다, 뭐 알 수 없는 거죠. 네, 한국 증시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갭상승을 해버리면, 이 갭상승을 너무 크게 해버리면 뭐예요? 하락 추세인데 갭상승 너무 크게 해버리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좋은 요건이 되겠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갭상승 크게 해가지고 주식에 수익 많이 나 있으면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락 추세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죠? 이 미국장의 폭락 같은 게 오히려 더 이렇게 한국 증시의 저점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기술적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건 좀 무리한 생각일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분위기상. 하여튼 그죠? 지금 상황에서 어설프게 막 갭상승하면 오히려 일단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기술적으로는 그죠? 오히려 약간 갭상승 출발해갖고 아래쪽에서 양봉 만들면서 지지력 만드는 게 반등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볼 수는 있겠죠? 하여튼 한국 증시도 아직까지 뭐 저점이 어디 있다, 지지력이 어디 있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단기 낙폭 과대한데 뭐 5일선 이격이나 뭐 이래저래 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낙폭도 그렇고 340 붕괴시킨 것도 그렇고 부담스러운데 반등이 안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조바심 내시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셔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오면 나온 거 보고 그때 움직이면 되고, 차라리 여기서 시원하게 폭락이 나오면 폭락 나온 거 보고 또 뭘 하시면 되고, 그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투자 아이디어들 한번 잘 세워보세요. 제가 이야기해드린 건 정답이 아니죠. 그냥 이걸 재료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리해보세요 라고 지금 어떤 재료만 한번 드려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